JK그룹의 거대한 사옥,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그 현대적인 건축물은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그 안에서 수천 명의 직원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고 각자의 자리에서 거대한 기계의 한 부분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 중 하나인 김미연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그녀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화려한 도시의 풍경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항상 낡고 수수한 옷차림에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은 아무런 꾸밈도 없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존재감을 최소화하려는 듯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점심시간, 북적이는 사내 식당은 활기와 수다로 가득했다. 테이블마다 동료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고급스러운 구내식당의 음식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미연은 달랐다. 그녀는 식당 한 구석, 창가 자리에서 홀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식판에는 다른 이들의 화려한 요리와 달리 흰쌀밥과 김치, 그리고 시금치 무침이 전부였다. 숟가락이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쨍그랑 울릴 뿐. 그녀의 주인은 고요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회색빛 도시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초점 없이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동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지만 미연의 세상은 그 소음과 완전히 단절된 듯 보였다. 찌쯧쯧, 저 여자는 매일 저렇게 혼자 먹네. 친구도 없나 봐.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계약직이라지만 너무 존재감이 없어. 저렇게 일해서 언제 정규직 되겠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미연은 그 차가운 시선들을 등 뒤로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움직여 밥을 입에 넣었다. 밥알 하나하나가 모래알처럼 거칠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상처가 골마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늘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퇴근길은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인해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부터 울려 퍼지고 굵은 빗줄기가 도시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다. 미연은 낡은 우산을 움켜쥐고 종종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점심시간에 들었던 비아냥거림과 내일 제출해야 할 서류 작업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버스 정류장 낡은 지붕 아래 그녀는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멈춰 섰다.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가녀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연의 시선이 소리나는 곳으로 향했다. 정류장 구석 빗물 고인 곳에 작은 몸뚱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새끼 고양이였다. 젖은 털은 잔뜩 엉켜 있었고 뼈만 앙상한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고양이는 미연을 올려다보며 애처롭게 울었다. 미연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에 고양이의 절망적인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였다. 지갑 속에는 내일 점심을 해결할 정도의 돈만이 남아 있었다. 한숨을 쉬며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 손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고양이의 애처로운 울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어쩌면 좋아. 미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결국 발걸음을 옮겨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편의점에서 작은 우유 한 팩과 고양이 캔 하나를 사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경계심을 보이며 움츠러들었지만 미연은 온화한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하고 속삭이며 캔을 따서 줬다. 고양이는 굶주렸는지 허겁지겁 캔을 먹기 시작했다. 미연은 자신의 우산으로 고양이의 작은 몸을 가려주며 빗물을 맞아가며 고양이가 밥을 다 먹는 것을 지켜봤다. 그녀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차가운 빗물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만은 따뜻했다.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힘내야지. 미연의 목에는 낡고 빛바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작고 희미한 광택을 내는 진주는 그녀의 수수한 옷차림과는 어울리지 않게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마치 고급스러운 보석함에서 막 꺼낸 듯한 보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누군가의 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듯한 흔적이 엿보였다. 미연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해지며 슬픔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이 목걸이를 주며 미연아, 이 진주는 너의 강인함과 순수함을 담고 있단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목걸이를 보며 너 자신을 믿으렴이라고 말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미연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비밀에 붙여야 했다. 그녀의 본래 삶은 화려하고 풍요로웠지만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듯했다. 그녀는 그 화려한 과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현재의 그녀는 JK그룹의 평범한 계약직 사원에 불과했지만 사실 그녀의 배경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은밀했다.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가방 안에는 낡은 가죽 커버에 쌓인 작은 수첩이 항상 들어있었다. 그 수첩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메모장 같았지만 안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알 수 없는 기호들, 그리고 고급 금융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밤늦게까지 홀로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들이었다. 투자 전략, 시장 예측, 복잡한 재무 모델링, 이 모든 것들은 그녀의 잠재된 천재성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회사 내에서 그녀의 진짜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이 수첩을 들여다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마치 잠자고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듯한 날카로운 총기가 서렸다. 이 수첩은 그녀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자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수첩을 손에 쥐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JK그룹의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한 조각이었다. JK그룹의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테이블 한쪽에는 주요 바이어인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스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다른 쪽에는 박진우 부장을 필두로 한 JK그룹의 영업팀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진우는 번지르르한 얼굴에 능글맞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번 계약이 자신의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다. 그는 김미연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녀의 수수하고 조용한 태도는 그에게 늘 거슬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김미연 사원 중요한 계약 서류를 지금껏 가져오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박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미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분명히 박진우가 지시한 대로 지하 1층 회의실로 향했었다.
그런데 이곳은 10층 회의실이었다.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자신의 실수인가 하니 이상했다. 분명히 그는 지하 1층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가 준 쪽지를 확인했다. 지하 1층 회의실. 10시 30분. 지금 시간은 11시 15분이었다. 회의는 이미 시작된 지 45분이나 지나 있었다. 박진우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는 미연을 골탕 먹일 생각으로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다. 미연이 계약을 망쳐 자신을 공영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실수를 빌미로 그녀를 회사에서 쫓아낼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하지만 부장님께서 주신 쪽지에는 미연은 목소리를 떨며 변명하려 했다. 변명할 생각 마. 너 때문에 우리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틀어지게 생겼잖아.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이 계약을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박진우는 싸늘한 목소리로 미연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미연에게로 향했다. 글로벌 파트너스 측 대표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무례함과 불쾌감이 서려 있었다. 미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수치심과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 뜨거워졌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빨리 무릎 꿇어. 박진우는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미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이 그녀의 무릎에 닿는 순간 그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 보였다. 수치심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려 했다. 주변의 수군거림, 동료들의 냉담한 시선, 박진우의 비웃음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미연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 목걸이를 보며 너 자신을 믿으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꽉 쥐었다. 차가운 진주가 그녀의 손안에서 미지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수치스러운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그녀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분노, 좌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회의가 끝난 후 박진우는 마치 승리라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미연에게 다가왔다. 김미연 씨, 덕분에 중요한 계약을 망칠 뻔했어.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는 물론이고 계속 이런 식이라면 해고될 줄 알아. 그의 목소리는 조롱과 위협으로 가득했다. 미연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발로 툭툭 치며 비웃었다. 그따위로 일해서 어디 써먹겠어. 주제를 알아야지. 그는 조롱 섞인 말을 내뱉으며 유유히 회의실을 나섰다. 미연은 홀로 남겨졌다.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맺힌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은 저리고 아팠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 고통은 그녀에게 더 이상 좌절의 이유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남기고 간 엉망진창인 서류들을 묵묵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찢어진 계약서, 뒤섞인 보고서들. 그녀는 그것들을 한 장 한 장 주워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가 퍼뜨린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을 감수해야 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쟤 좀 봐. 무릎 꿇고 빌더니 아직도 회사 다니네. 뻔뻔하기는 그녀는 모든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이고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았다.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차가운 시선도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불가능한 업무를 떠맡기고 마감 시간을 촉박하게 주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미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출근하여 일을 처리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지가 그 안에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직업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다. 만약 이 회사에서마저 해고당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 벼랑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야수. 그녀의 진정한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녀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야만 했다. 이전에 평범했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JK 그룹의 재무팀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그래프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회의에 참석한 팀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이번 분기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최종 재무 분석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회사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팀장인 김철수 부장은 연신 안경을 고쳤으며 초조하게 회의실을 서성였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군. 이대로라면 투자 계획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김철수 부장은 길게 한숨을 쉬며 벽에 걸린 시계를 노려봤다. 마감 시간은 1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다.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이준호 이사가 들어섰다. 이준호는 JK그룹의 최연소 재무이사로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언제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은 그를 더욱 차갑게 보이게 했다. 그는 회의실 안에 혼란스러운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롭게 가장 상석에 앉았다. 그의 등장에 회의실은 더욱 얼어붙었다. 이준호는 아무 말 없이 스크린의 자료들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박진우 부장은 이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 이사에게 잘 보이고 싶어 안달이 났고 동시에 김미연을 또 한 번 공영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미연에게 이번 분석 작업에 필요한 자료 정리를 맡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러 중요한 수치를 바꿔놓거나 혼란스럽게 배열해 놓았다. 미연은 박진우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지시받은 대로 자료를 정리했을 뿐이었다. 이준호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분석에 김미연 사원이 자료 정리를 담당했는데 아무래도 경험 부족으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미연을 힐끗 쳐다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미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듯 들렸다. 미연은 박진우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또 다시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에 분노가 치밀었다. 이준호는 아무런 말 없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한순간도 자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침묵은 회의실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모두가 숨죽이며 이준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때 미연의 눈이 스크린의 특정 수치에 꽂혔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공식인데 그녀는 빠르게 머릿속으로 수치들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박진우가 자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녀의 뇌는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빠르게 분석해냈다. 저기, 이사님, 잠시만요. 미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회의실에서는 모두에게 들렸다. 모든 시선이 미연에게로 향했다. 김철수 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박진우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는 듯 헛기침을 했다. 김미연 사원, 지금 뭐 하는 거야? 중요한 회의 중에 박진우가 싸늘하게 말했다. 그러나 이준호는 박진우의 말을 끊고 미연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말해보세요. 미연은 망설였다. 지금 나서는 것이 맞는 일일까? 또 다시 비난받고 조롱당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분석 자료의 핵심 문제가 투자 회수율 계산에 있습니다. 특정 변수값이 과대평가되었고 이로 인해 예상 수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투자를 진행한다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연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뒤로 갈수록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스크린 앞으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복잡한 재무 모델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 뒤죽박죽이던 수치들이 순식간에 정돈되고 정확한 값으로 변환되었다. 그녀는 단숨에 오류의 원인을 찾아내고 정확한 계산법을 제시하며 새로운 투자 회수율을 도출해냈다.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김철수 부장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준호는 미연의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도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고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가 엿보였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미연의 완벽한 분석과 명쾌한 해결책에 회의실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잠시 후 이준호 이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미연 사원,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이사님, 제가 자료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이 부분을 보게 되었고 과거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내용과 유사하여 분석해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던 내용이 실제로는 세계 유수의 금융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최고 난이도의 금융공학 이론이라는 것을 숨겼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미연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박진우는 미연의 활약에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연을 노려봤다. 분명히 그녀는 평범한 계약직 사원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렇다면 박진우 부장, 이 자료는 김미연 사원이 정리한 것인데 왜 보고서에 이 오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이준호의 시선이 박진우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박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그게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사님,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미연이 자료를 제대로 정리했더라도 최종 검토는 박진우의 책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미연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미연은 이준호 이사의 부름을 받았다. 이준호는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복잡한 재무 서류 한 묶음을 건넸다. 이 서류들을 오늘 저녁까지 분석해서 내게 보고해줘요. 당신의 능력을 좀 더 확인해보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미연의 진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더 어려운 시험을 내린 것이었다. 미연이 이준호의 사무실을 나선 후 박진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김미연의 모든 정보를 파악해 와 입사 전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해 그리고 회사 내부에 그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그녀가 누군가의 뒤를 봐주고 회사에 들어왔다는 둥, 실력도 없으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둥 말이야. 특히 이준호 이사와의 관계를 부풀려서 소문을 내도록 해.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미연의 갑작스러운 재능 발현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어떻게든 미연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질투심과 권력욕은 이제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미연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 대가로 또 다른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JK그룹의 연례 최대 행사인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 대회는 신입사원부터 부장급까지 모든 직원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우승팀에게는 파격적인 포상금은 물론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기회가 주어졌다. 올해는 특별히 강민준 회장이 직접 심사를 맡는다고 하여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다. 회장에게 직접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다. 박진우 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부서원들에게 온갖 압력을 가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도록 독려했다. 물론 그의 진짜 목적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우승하고 회장에게 인정받는 것이었다. 그는 미연이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다. 미연은 박진우의 의도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그녀의 잠재된 천재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박진우는 미연을 단순히 배제하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 굴욕감을 안기고 싶었다. 그는 미연이 제출한 참가 신청서를 강제로 회수하고 그녀의 이름을 목록에서 삭제해버렸다. 김미연 사원, 자네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 대회는 자네 같은 계약직이 나설 곳이 아니야. 괜히 회사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이나 해. 박진우는 미연의 얼굴에 대고 비웃으며 말했다. 미연은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이준호 이사는 미연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눈을 피해 미연의 아이디어를 몰래 검토했고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을 간파했다. 이준호는 공식적으로는 그녀를 도울 수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그녀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대회 운영팀에 연락하여 예비 참가자 명단에 미연의 이름을 은밀히 추가해 놓았다. 박진우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회 당일 JK그룹의 대강당은 수백 명의 직원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참가자들의 이름이 번갈아 가며 나타났다. 박진우는 자신의 순서가 다가오자 거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유창하게 설명했지만 그의 내용은 평범하고 혁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준호는 객석에 앉아 박진우의 발표를 냉정한 눈으로 지켜봤다. 그는 미연의 차례가 오지 않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대강당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잠시 후 비상등이 켜졌지만 장내에는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무대 뒤에서는 김미연 사원, 다음 발표자입니다. 라는 진행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연은 자신의 순서가 되었음을 알고 무대 뒤로 향했다. 그러나 박진우는 이 순간을 이용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대로 미연이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 그녀를 방해하기 위해 한 직원을 시켜 그녀를 잠시 창고에 가두어 놓았다. 미연은 황급히 무대 뒤편에 작은 대기실로 향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박진우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또 다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갔다. 무대 위에서는 이미 다음 발표자의 이름이 불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이었다. 5분 안에 무대에 오르지 못하면 그녀는 탈락이었다. 미연은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창고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낡은 집기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다. 포기할 수는 없어. 절대로. 그녀의 눈에 천장 환기구가 들어왔다. 먼지로 뒤덮인 좁은 구멍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의자를 끌어와 환기구 쪽으로 기어 올라갔다. 몸을 쑤셔 넣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팔꿈치와 무릎이 긁히고 옷이 찢어졌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틈도 없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한편 이준호는 객석에서 초조하게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연의 이름이 불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박진우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이준호를 쳐다보며 비웃었다. 이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직접 나서서 미연을 도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녀는 또 다시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온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었다. 그는 미연이 스스로 이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실력을 증명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더 촉박해지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마침내 미연은 좁은 환기구를 통해 기어 나왔다. 그녀의 온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는 아려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대 뒤편 복도를 미친 듯이 질주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폐는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대강당 문이 활짝 열리자 미연은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회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김미연 사원, 이제 시간이...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미연의 목소리는 숨이 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강민준 회장은 미연의 등장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흥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준호는 객석에서 미연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박진우는 미연의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다. 어떻게 저 여자가...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미연은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복장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그녀는 대형 스크린에 자신의 프로젝트 자료를 띄웠다. 혁신적인 개인 맞춤형 금융 플랫폼 개발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약간 떨렸지만 이내 차분하고 명료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지난 밤샘과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금융소외 계층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자는 따뜻한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차트와 그래프를 능숙하게 넘기며 복잡한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초라한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무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진정한 전사였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지만 미연의 발표는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이제 막 날개를 편 한 마리 나비처럼 무대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미연의 발표는 대강당을 압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단 있고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그녀가 제시한 개인 맞춤형 금융 플랫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도 재정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비전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청중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달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치와 논리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고 심호흡을 할 때였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진우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었다. 김희연 사원 대단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귀하의 전공은 이런 복잡한 금융공학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라는 것도 꿈만 같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게다가 이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은 지나치게 과장된 수치로 보입니다만 이 모든 것이 과연 당신의 독자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를 도용이라도 한 것은 아닙니까? 박진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미연의 심장을 꿰뚫으려 했다. 그의 질문은 노골적으로 미연의 실력과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미연에게로 향했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강민준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고 심사위원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미연을 응시했다. 그는 박진우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미연은 순간 눈을 감았다. 박진우의 비열한 질문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그녀의 지난 삶, 숨겨야만 했던 비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주신 이 강인함을 보여줄 때야.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빛을 띠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단단히 잡고 박진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박진우 부장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아이디어와 분석 자료는 제가 직접 밤새워 공부하고 연구하며 얻은 저의 지식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제 전공이 무엇이든 그것이 제 능력의 한계를 규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을 울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리고 박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된 수익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저는 이 수치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한 모델은 시장의 잠재적 수요와 변화하는 금융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AI 기반의 고객 행동 분석 알고리즘을 추가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예상 수익률은 현재 제시된 수치의 최소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미연은 스크린의 자료를 빠르게 수정하며 놀랍도록 복잡한 금융 알고리즘을 즉석에서 시연했다. 그녀의 손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스크린의 숫자들이 순식간에 바뀌며 엄청난 잠재 수익을 나타내는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어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식을 뛰어넘는 통찰력이었다. 회의실 안은 경악과 함께 숨죽이는 소리로 가득 찼다. 박진우는 미연의 방역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그때였다. 강민준 회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동과 함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미연을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회장의 박수에 이어 객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기립하여 미연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박진우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그의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그는 미연을 쓰러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힘있고 분명했다. 김미연 사원의 발표는 정말이지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뛰어난 것을 넘어 우리 JK그룹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회장의 시선은 미연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다. 사실 미연 사원은 저의 손녀입니다. 회장의 이 한마디에 강당하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충격과 경악에 찬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미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박진우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준호는 미소 지으며 미연을 바라봤다. 그는 이미 회장의 진짜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다. 강민준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미연이는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맞서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직원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서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해냈습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손녀 김미연은 이 J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인재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미연은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모든 고통과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객석의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멸이나 비웃음 대신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편견과 불의에 맞선 정의의 승리였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진정한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 순간 그녀는 JK그룹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혁신 프로젝트 경진대회가 끝난 후 JK그룹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김미연이 강민준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은 회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두가 그녀의 수수하고 겸손한 태도 뒤에 감춰진 엄청난 배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박진우 부장의 몰락이었다. 회장의 발표 직후 박진우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회사 내부 감사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를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과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특히 김미연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음해 시도가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결국 횡령 및 업무 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다. 한때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며 위세를 떨치던 박진우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퇴장했다. 그의 몰락은 JK그룹 내부에 만연했던 부당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미연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는 곧바로 회장 직속의 전략기획실 이사로 임명되었다. 이는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그녀의 첫 임무는 자신이 경진대회에서 발표했던 개인 맞춤형 금융 플랫폼 프로젝트를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JK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그녀의 비전을 실현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새로운 사무실은 햇살이 잘 드는 고층에 위치해 있었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에는 최신 설비들이 갖춰져 있었지만 미연은 여전히 자신의 책상에 놓인 낡은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이준호 이사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김미연 이사님, 아니, 이제는 이사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이준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미연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이사님, 이 모든 것이 이사님 덕분입니다. 이사님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의 실력이 아니었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런 엄청난 재능을 숨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다. 지난번 제가 당신을 오해하고 함부로 대했던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항상 데이터와 논리만을 쫓았기에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미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님 덕분에 제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오해와 시련을 넘어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미연은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제 프로젝트에 이사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저에게도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깊은 신뢰와 이해가 오가는 순간이었다. 미연은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그녀를 더 단단하고 강인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JK그룹의 미래는 이제 미연의 손에 달려 있었다. 2년 후 JK그룹은 김미연 이사의 진두지휘 아래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녀가 기획하고 개발한 개인 맞춤형 금융 플랫폼은 대중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자산 증식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공정한 금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초라한 계약직 사원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JK그룹의 핵심 인물이자 혁신적인 금융 리더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천재 금융 전략가, JK그룹의 미래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미연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교육, 그리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게 해준 어머니의 유산, 즉 진정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사람에게 있다는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미연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어머니 이름을 딴 한수연 장학금을 운영하며 재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직접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미연은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단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강연 요청을 받고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긴장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빛을 발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편견과 무시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고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믿었고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낡은 진주 목걸이를 살짝 만졌다. 이 목걸이는 저에게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자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저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 상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진주를 찾으세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 꿈, 아니면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만의 두 번째 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미연은 강단을 내려와 학생들 사이를 걸었다.
한 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쪽지에는 저도 이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미연은 그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미연은 오랜만에 한적한 교회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정원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그녀를 비추는 듯했다. 그녀의 옆에는 이준호가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이준호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다. 미연은 이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사님,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이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이미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의 빛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녀의 미래는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세상의 편견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도 꿈을 향한 열정,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김미연 이사처럼 여러분의 빛나는 재능과 긍정적인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챕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